자, 412페이지. 해제권의 행사. 자, 우리 행사 방법. 자, 우리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일방적인, 우리 단독행위입니까? 합동이에요. 단독행위. 자, 우리 단독행위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우리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도달되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원칙은 처리할 수 없지만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우리 해제는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0년. 10년 이내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마냥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자, 우리 형성권이다 보니까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붙일 수 없다. 자, 이것도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행사 방법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 해제 불가분성.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나오죠. 작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해제 불가분성에서. 자, 첫 번째, 행사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해제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전원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은 전원에게 해야 되고. 자, 갑을병이 저에게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된다고요? 전원이 해야 된다고요? 전원이. 이게 오는 전원이 행사해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해제권 행사하려면요, 전원에게 행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행사의 불가분성입니다. 두 번째, 소멸의 불가분성. 자, 소멸의 불가분성은, 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해제권을 소멸시킵니다. 한 사람만 족할까요? 다 해야 될까요? 1인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효력이 미친다는 거. 1인만 해도 나머지 효력이 미칩니다. 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해제권 행사도 1인만 소멸을 행사하게 되면은 전원에게 미친다는 거. 이게 이제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413페이지 해제 효과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해지는. 자, 두 번째.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자, 우리 원상회복은 주의할 점은, 우리 보통 보면은 취소, 무효는 주로 뭐예요? 부당이 되고, 해지는 원상회복입니다. 물론 이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일종입니다. 성질상. 그렇지만은
이 부당이익보다 이 원상회복이 특별법의 특별 규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또 현존이 여부도 필요 없습니다. 여부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뭐다? 받은 이익 전부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았던 거 전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약이 불문하고 현존이 불문합니다. 근데 우리 무효취소는 선약에 따라 다르고 선이면은 현존 이익만. 그쵸? 달랐죠? 그렇지만 원상회복은 선이, 악이, 불문이라는 거. 이게 또 지문이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지문 나왔습니다. 자, 이 원상회복은 원칙은 현물주의입니다. 업물반환입니다. 업물반환이다. 처음에 애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됐거나 또는 훼손됐거나 소비됐으면은 가액반환으로. 업물반환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가액반환 할 수 있다. 자, 이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전반환. 자, 그래서 우리 매도인은 뭘 받아요? 대금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원상회복이다. 서로 원상회복이다 하면은 그 대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전으로 반환할 때는 주의할 점.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 이자는 언제부터 지급해야 됩니까? 이제 법정 이자인데요. 우리 채권법 총론에 민사에 관한 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거는 연 5%, 상사에 관한 건 연 6%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은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지, 기산하는지, 받는 날부터 기산하는지 이게 문제가 제일 나요. 언제부터 청구한다? 받은 날부터. 법정 이자입니다. 이 법정 이자 몇 프로 약정이 없으면 5%, 연 5%, 상사에서는 연 6%. 이건 뭐 문제 안 나오니까 놔두시고, 받은 날로부터 뭐다?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계약금만 받았다. 그럼 계약금 받은 날부터. 그렇죠? 또 중도금 받고 잔금까지 다 받다면 그 날짜가 틀리잖아요. 중도금 받는 날부터, 잔금은 잔금 받는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고. 또 손해가 있으면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 반환할 때는. 특히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입니다.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이행이고, A적으로 실내이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마다 이행이익이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하죠. 제3자 보호기죠. 자,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은 페이지 415페이지. 자, 우리 제3자 보호 규정, 제3자는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 새로운 법률 관계를 취득한 새로운 법률 관계.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자, 해제 전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뭐까지 요건이 갖춰졌냐면은 등기 또는 부동산의 경우는 뭐 해야 된다? 등기. 동사의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인도. 등기 또는 동사.
갖춘 완전한 권리치기 됩니다. 등기 또는 동산을 갖춘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자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자, 이거 주의합니다. 자,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었죠? 제가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우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잖아요. 간단하게만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정상적 규정에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잖아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제와 해지는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악의자도 보다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만 보호되지만은 해지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거. 이건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해제. 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매도의 매수인. 자, 매매결에서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등기를 한 거죠. 자, 등기를 한 후에 다시 우리 배에게 두 번째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어떤 해제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제 사유. 이처럼 제3자는 등기를 언제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해제 전에 취득한 거예요. 해제 후에 취득한 거예요. 해제 후 등기로 인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란다? 제3자란다. 어디에서? 해지에서. 병은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갑은 변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선의 제3자지만은 해제와 해지는 이러한 요건만 갖춰지면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주의할 점입니다. 해제 후입니다.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 자, 이거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제 전이죠. 이거는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등기를 하고, 자, 바로 우리 어떤 해제 사유에서 해제권 행사했습니다. 해제. 그럼 해제를 하게 되면 갑은 우리에게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자, 그 다음 누구 소유로 돼 있어, 지금 현재? 을이 소유로 했잖아요. 을이 그를 기활해서 누구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세 번째 매매하고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제3자입니다. 자, 이 제3자는 해제 후 권리를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했어요? 해제 후에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거는 누구만 보호하냐? 선임만 보호합니다. 선임만. 해제 전에는요? 선이, 악이, 불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만 보호한다? 선임만 보호받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도 익히시고. 자, 비교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우리 두 군데 나오죠. 우리 시험법에서 어디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와 어디에서 해지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만 보호하지만은 해지 규정에서는 뭐다?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해지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선이어야 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강론을 볼까요? 계약 강론. 우리 계약 강론 430페이지. 430페이지. 우리 계약의 종류에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이렇게 나온다 했죠.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된 15개 전형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을 했습니다. 15개 계약을. 자, 그 중에서 시험 범위가 몇 가지? 3가지만.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울 겁니다. 우리 매매 봅시다. 자, 우리 매매는, 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질 보면은, 우리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또 낙성계약이고, 우리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서 낙성계약이고, 또 방식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방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분료식 계약이고. 자, 계속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다. 일시적. 우리 매매나 교환은 일시적 계약, 1회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매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자,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더라도 정말 이 계약금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셔도 이 계약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또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또 혼동한 분이 많아요. 또 뭐 중개업하지 않더라도 이 계약금과 관련된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까지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 길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계약 체결 단계.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행 착수까지. 자, 이행 착수부터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자, 첫 번째. 자, 우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 원. 계약금 1천만 원 합시다. 계약금 1천만 원. 자, 먼저 너무 안쪽으로 저 밖으로 냅시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을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하고 갑은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대금 지급.
우리 대금지급은 사회통념상 어떻게 지급해요?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은 계약금이 나오잖아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계약금 계약과 이 매매 계약은 같습니까? 별개입니까? 원래 보통 우리나라는 이 매매 대금 속에 일부가 계약금이 포함됐잖아요. 원래 포함이 안 됐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증표 역할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매매 대금 일부 속에 우리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게 별개입니다.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입니다. 별개. 우리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다.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써, 즉 갑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 약정만 함으로써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 약정만 하더라도 계약, 매매 계약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낙성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우리 뭐라 했어요? 여물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 여물가는 현상 강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가 뭐라 했어요? 여물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 여물 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금전을 지급하는 거나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여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별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이 계약금 계약은 종전 계약입니다. 그럼 주된 계약이 무효면은, 종전 계약이 무효면은 주된 계약이 무효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면은, 자, 그러면은 계약금 1천만 원. 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리입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리가 돼? 이게 좀 복잡해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자,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는 갑과 을이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계약금은 성질은 몇 가지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증약금 성질이 있고, 두 번째, 해약금 성질. 우리 해제를 약정함으로써 하는 금액을 우리가 뭐다? 해약금. 세 번째, 이약금.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걸 뭐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표로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뭐다 한다? 항상 뭐다? 우리 계약금은 증약금입니다. 증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증표입니다. 증표. 그래서 우리 계약금은 항상 증약금이다. 자, 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이때 계약 체결 후부터 이행 착수 전까지는 우리 계약금의 성질은 해약금 성질입니다. 해약금 성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자, 세 번째, 이행 착수. 자, 우리 이행 착수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 일부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행했다는 겁니다.
주로 매수인은 우리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죠? 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럼 일부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대금으로 지급했을 때 언제 우리 이행 착수로 봅니까? 중도금. 주의할 점. 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1억짜리니까 보통 우리 계약금은 통상 몇 프로 받아요? 사회통념상 10%입니다. 그럼 1억짜리 매매 계약이라는 거죠. 근데 계약금을 한 4천 내지 5천을 준 거예요. 중도금 없이. 그럼 그 계약금이 이행 착수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했을 때,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이런 이행 착수가 된 게 아니라 계약의 재반 사정을 비춰봐서 이행 착수가 되면은 아까 우리가 계약금만 우리 10%잖아요. 얼마 더 많이 더 이행했잖아요. 그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행 착수를 본다 이거예요.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구별해서 중도금을 이행 착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약 재반 사정을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대체적으로 뭐다? 중도금으로 뭐로 본다? 이행 착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행 착수부터 이 잔금 시기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계약금은 계약금 성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고, 자, 네 번째,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실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잔금을 지급했을 때 이 매도인의 해제 방법.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이 계약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복잡하니까요. 이거 뒤에 알아야만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면 하나만 일단 봅시다. 자,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했으니까. 자, 계약 성립 여부입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은 계약금은 언제 지급해요? 당일날 맞추려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 다음날 지급하겠다라고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금을. 자,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 여부입니다. 계약금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우리 아까 여물계약 했잖아요. 당사자 의사표시만 아니고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뭘 지급해야 된다 했어요?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가압계약금 있잖아요. 이 가압계약금은 잘못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때 내가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다 알아야만이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자, 계약 체결 후부터 이 시기. 이 시기까지는 서로 뭐다?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계약금 성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우리 민법 5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해약금 규정이. 자, 어떤 내용이 규정됐냐면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 시기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뭐 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우리 민법 565조 이 해약금 규정입니다. 해약금 규정.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계약서를 보셨죠? 계약서 보면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내용 보면은
못 봤어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자, 계약서 보면 있어요. 있는데요. 그게 해약금 규정이 아니다는 거. 무슨 말이시죠? 나중에 계약서를 보시면은 계약서에 있는 그 규정은 해약금 규정이 아닙니다. 응? 해약금 규정. 꼭 이 해약금 규정과 그가 혼동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법 565조 이 규정은 해약금 규정이 아니다는 거. 그 점 꼭 주의하시고, 이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언제든지 이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기간에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규정되는 건 뭐다? 이 규정이 해약금 규정이 아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우리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뭐라 됐으고? 채무 불이행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1,000만 원. 자, 그럼 매도인이 이 시기에, 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계약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켜야 할 구속이 있죠.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을 해방하려면은 우리 민법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보다 해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거라고. 이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계약의 구속력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즉 1억 주고 매매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계속 가격이 뛰는 거예요. 500, 300 이렇게. 자, 그러면 매도인이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계약의 구속력도 해방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 해지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약정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배액. 약정 계약금 배액. 그리고 뭐다?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약정 계약금 100입니다. 자, 얼마 줘야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럼 결국은 얼마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더 얹혀서 뭐다? 일단 2천만 원 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계약금을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해서 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그 실제 받았던 500만 원의 100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작년에 문제 나온 거 이게. 실제 금액이 아니라 뭐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뭐라 했어요? 약정 계약금이요. 실제 500만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배액. 약정된 금액 배액. 마찬가지로 매수인도 똑같아요.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지급하려 했는데 얼마만 지급한 거예요? 500만 원만. 그럼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려면 500만 원 그냥 포기한다? 아니다고. 포기하려면 500을 더 줘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정계약금, 약정계약금. 약정계약금. 자, 상대방이 이 금액을, 계약금을 받지 않는다 해서 공탁은 요소가 아닙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갖춰주면 됩니다. 약정계약금 배액과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보다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해지 의사표시. 그럼 포기 의사표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이사 표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얼마든지 뭐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의 구속력도 해방할 수 있다. 해방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도금을 지급했다 합시다. 이제 중도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 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 100이 아니라 뭐 5배를 준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일방이 계약 해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당사 둘이 합의해서 우리 계약 해지하자라면 몰라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다. 이 시기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 절대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금을 이제 지급했으면은 당연히 계약 해지 못하지만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계약금 성질은 이제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자, 우리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요, 이행불능이요, 불완전이행이요. 그렇죠.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뭘 해야 된다? 최고해야 된다.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와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는 그 규정이에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계약금을 포기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위약금 규정입니다. 이 565조 해약금 규정이다, 규정 아니다? 해약금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그 규정이 꼭 이거하고 이거하고 혼동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계약서에 보시면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위약금 규정입니다. 위약금 규정. 자, 이 위약금 규정은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미리 손해액을 정해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위약금 약정에서 얼마나, 이거는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죠. 아까 그런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그런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몰수한다라면 틀립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약금 약정. 이 위약금 약정 우리가 뭐란다?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손해 범위,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계약금이에요. 근데 실제 매도인이 손해는 10만 원밖에 아니에요. 얼마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자, 근데 손해는 1,500이다. 그럼 나머지 500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근데 위약금 약정이었으면은 실제 손해액입니다. 실제 손해. 근데 실제 손해가 한 3천이다. 그러면은 3천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극히 이제 드문겠죠? 보통 보면은 뭐예요? 위약금 약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약금 약정하면은 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손해 범위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계약금을 그대로 몰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무조건 뭐다? 계약금을 몰수한다.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몰수하지. 위약금 약정에서 뭐다? 실제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뭘 해야 된다?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되고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뭘 해요?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남아있어, 지금. 남아있어. 자, 이제 잔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건 좀 다음부터. 자, 이건 이제 해도 되는, 이제. 여기. 자, 첫 번째, 우리 계약금 계약은, 여기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고. 계약금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금 계약을. 자,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 해지하게 되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해지 의사표시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 자, 해지 의사표시하고 이제 뭘 청구했습니까? 손해배상. 자, 이리 갑시다. 자, 상당히 기간이냐면은 해지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것은 그 계약금, 그렇죠? 그 계약금 얼마 달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다 달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정이 없는 거는 실제 손해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약서에 작성할 때 물론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워주고 매수인은 뭐다? 계약금을 몰수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도 왜? 우리 매매 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계약금만 따로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냐면은 자, 계약금 내일 줄게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위약금 정해야 되죠. 그럼 내일까지 뭘 하지 않으면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은 약정된 계약금을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죠. 계약금 계약 해지하게 되면은 주계약도 해제된다? 주계약은 해지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계약금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계약만 해지하지 주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은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고. 계약금 계약만 해제된다고. 자, 근데 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주계약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통지하면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다? 이 계약금 계약만 해제한다면은 주계약은 해제되지 않는 겁니다. 별개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위약금 약정을 해두게 되면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알겠죠? 계약금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다 채굴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은 위약금 약정이 있느냐, 위약금 약정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위약금 약정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해둬야 된다는 거. 지금 당장 계약금을 주지 않고 언제 줄게, 그 다음날 줄게, 며칠 줄게,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위약금을 정해야 되니까 정해야 됩니다. 정의돼야 됩니다. 세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계약금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계약. 아까 주계약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 이 단계입니다, 지금. 세 번째. 계약금 규정. 즉, 565조. 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어떤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제 여부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보다 계약금을 배액을 주고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지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행 착수 때까지. 자, 이 판례가 좀 모순된 판례예요. 응? 왜 모순된 판례예요? 자,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얼마든지 매도인과 매수는 이 시기에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뭐다? 해방할 수 있는데, 도리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는 해방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행 착수할 때까지. 판례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좀 모순이죠? 아무튼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약금이, 즉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단다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해약금 기준을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행 착수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함부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함부로 취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신중하게 뭘 해야 된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아까 우리가 가계약금. 이 가계약금도 이러한 형태다. 그러면 단순하게 가계약하다가 계약금 다 무너지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가계약금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목적물을 특정해야 된다. 목적물을 특정하고, 매매 대금도 특정하고, 방법과 시기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게 되면은 가계약금 돌려달라도 돌려달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된다? 위약금 약정가 하게 되면은 계약금 반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또 가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함부로 계약을 책에서 마음 놓고 뭐다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계약금 계약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만 해지하게 되면은 주 계약은 해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제가 안 됩니다. 주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비록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다면 그 계약금, 약정된 계약금을 위약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세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단계에서 해약금 규정을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거 봅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계약 해제 방법입니다. 해제 방법. 자,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실무 보면은 이 매도인이 이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수인이 뭘 지급하지 않아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한 두 차례 정도 뭘 합니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근데 마침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은 별 문제 없는데 이 매도인이 뭐다? 빨리 다시 또 매매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 두 차례 뭘 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별 탈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잖아요. 나중에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느냐? 이 매도인 입장입니다. 봅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입니까? 이행불이행입니까? 이행지체.
자, 우리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해야 된다?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된다.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매도인은 이행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전세권 경매할 때, 경매 청구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행 제공해야 된다 했잖아요. 경매 청구하려면은 누가 전세권자가 부동산 인도가 원래 뭐다? 전세권 설정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인도는 실질적으로 뭐다? 인도하지 않고도 뭐다? 이행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니까 지금. 자, 매도는 어떻게 이행 제공할까요? 왜 이행 제공해야 될까요?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기는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매도인이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잔금을 달라 한다? 돼요, 안 돼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도인의 이행 제공은 어떤 거예요?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인도는 이행 제공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 이행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자, 내용증을 보냅니다. 자, 이 내용증에는 첨부서에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일체를 등사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야 되고, 그렇죠?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해야 되고, 초본이라든지 등기 권리자는 전부 다 처음에 복사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용증명 어느 변호사 사무실, 어느 법무사 사무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맡겨뒀으니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찾아가서 뭘 하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고 너는 언제까지 뭘 지급하라? 잔금을 지급하라. 라고 이행 제공하게 되면 이행 제공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도 없다. 이 내용도 없다. 그냥 내용 증명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이행 제공하고 나서 뭐다? 상대방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다? 이행 지체 빠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된다. 자, 이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이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줘야 됩니다. 자, 이 계약금 법리가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다가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잘 활용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565조 이 해약금 규정과 우리 매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그 해약금 규정이 아니고 뭐다? 위약금이다. 그러니까 해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 뭐냐면 위약금입니다. 위약금. 해약금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의 구속력도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